왜구대, 스페인 군대, 임진왜란 10년 전 카가얀 전투. 1582년 필리핀 루손섬 북쪽의 카가얀 지역에서 왜구와 스페인 군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사건이 아닌데 그나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1000명의 왜구가 단 40명의 스페인 군대에게 깨졌다고 단순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디테일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영문 위키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의문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령관 후안 파블로 데 까리온 데 테이프사, 갤리선 한 척, 경함 한 척, 슬로프 5척, 정크선 한 척, 삼판 18척, 40명의 병사 플러스 선원, 1000명의 해적. 전투 결과 스페인 측은 10에서 20명 사이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왜구는 매니 오브 댐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소개한 노사 세노라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일본 측은 해적이고 서양 측은 상인이 아닌 정규 군인이라는 점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네요. 노사 세노라 영상에 팩트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한동안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 여겼었는데 반박 댓글과 본 주제를 위해 해외 관련 토론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영상 후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가얀 사건이 벌어진 1582년의 필리핀은 이미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은 1571년 마닐라 왕국을 멸망시켰었죠. 향신료를 기대했지만 필리핀엔 향신료가 나지 않아 명나라 일본과의 교역 중개지 취급을 했던 때입니다. 특히 루손섬은 임진왜란 때 주력군이었던 가토 기유마사가 스페인 상인들에게 은을 팔고 조총과 실탄, 화약을 사온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580년 한 무리의 왜구들이 카가얀 원주민들을 습격해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필리핀 총독 론킬로는 스페인 해군 후안 파블로 데 까리온에게 의뢰를 합니다. 당시 론킬로 총독이 필리페 2세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왜구의 무장 수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병과 다수의 아르케부시어 그리고 창병을 데려옵니다. 갑옷을 입고 있고 모두 포르투갈에서 제작한 것으로 정황상 화포류가 포르투갈제란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까리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왜구의 배를 포탄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스페인 측 기록상 테이프사라는 왜구 대빵이 보복을 위해 함대를 이끌고 필리핀 군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함대는 한 척의 정크와 18척의 삼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삼판은 강에서 수송용으로 쓰이거나 고기잡이배로 먼 바다 항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문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테이프사가 위키상에는 일본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1582년 기준 22년 전 사망한 중국의 해적왕 왕직의 경우 만 봐도 왜구의 대표 인물이었던 것을 봐도 그렇죠. 이 왜구들은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장 까리오는 선원들과 갤리 한 척, 슬롭 5척, 경함 한 척, 그리고 병사 4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즉 배에는 전투병력 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선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메인 함이 나름 노를 쓰는 갤리인 것을 보면 선원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소함대는 보에도르곳을 통과하고 왜구의 헤비 3판 함대와 마주칩니다. 양측 배의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스페인, 왜구 각각 일부의 배들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스페인군은 비록 왜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총기 사용에 뛰어나고 갑옷과 무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었다고 위키상 명시합니다. 교전이 시작되고 결국 스페인군은 왜구의 배에 승선합니다. 이때 스페인 로델레로는 갑옷을 입은 왜구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록 초반엔 성공적이었지만 스페인 병사들은 결국 그들의 배로 후퇴하고 그들의 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위키를 그대로 해석하자니 좀 어색한데 초반엔 잘 싸우다 거꾸로 왜구의 승선을 허용했다고 보입니다. 다른 자료 1582년 6월 25일의 편지에 의하면 창과 흉갑으로 무장한 200의 일본인이 승선했다고 합니다. 전방의 스페인 창병들과 아르케비어들 그리고 후방의 머스케티어들이 난간을 개조함으로 전투를 유리하게 전환시켰고 마침 나머지 스페인 함대의 시기적절한 합류로 전황은 다시 역전됐습니다. 왜구들은 배를 버리고 헤엄쳐 도망쳤는데 그들 중 일부는 갑옷의 무게 때문에 익사했다고 합니다. 이때 갤리선의 선장인 페로 루카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스페인군의 가장 큰 배였던 갤리가 승선을 허용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스페인의 소함대는 카가얀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18척의 삼판 선단과 육지에 있는 왜구들의 요새를 발견합니다. 다른 자료 후안 바티스타 로만의 편지 기록에 따르면 산 주세페가 강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정찰선에 있던 스페인 병사 몇 명이 강변에 일본인 1000명과 대포가 있기 때문에 전 함대를 돌려야 한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위키상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강변에 상륙해 빠르게 참호를 파고 갤리에서 옮긴 대포들로 왜구들에게 포격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왜구들은 항복 협상을 결정했고 까리오는 그들에게 즉시 루손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왜구들은 섬을 떠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을 요구했지만 까리오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왜구들은 600의 병력으로 스페인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스페인의 참호들은 왜구의 첫 습격을 방어했고 그 다음 2차 공격도 견뎌냈습니다. 이때 참호에는 군인뿐 아니라 선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키에는 스페인 측 병력 수에 대해 묘사는 없는데 따로 찾은 자료 에 의하면 80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참호, 트렌치 대신 요새, 포트로 묘사합니다. 왜구들에게 뺏긴 창들이 좀 있었나 본데 스페인군은 창 손잡이에 기름을 부어 왜구들이 사용하기 힘들게 했다고도 합니다. 창을 모아놓은 장소가 털릴 것이 확실해지자 기름을 부은 게 아닐까 합니다. 왜구의 3차 공격 때 스페인 측은 화약이 동나기 시작했고 참호가 거의 뚫릴 뻔한 접전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왜구의 습격이 줄어들면서 스페인군은 참호를 벗어나 남은 왜구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나와 갑옷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얻었다고 하는 카타나와 갑옷이 노획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는 관련 토론도 좀 있더군요. 이 지역이 진정되고 증원군이 도착하면서 까리오는 누에바 세고비아, 현재 랄로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왜구의 해적 활동은 뜸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영문 위키 내용이고 다른 자료의 내용으로 조금 보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후안 파블로와 함께 있던 갤리선에 있던 인디언과 만났는데 상륙 후 물을 찾기 위해 보내줬던 인력이 까리온과 함께 있던 인디언을 만났다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내려온 인력이 아닐까 합니다. 스페인 병사와 선원 외에 더 많은 조력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18척의 삼판에 탄 일본인들이 스페인 측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선원 외 군인은 60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용맹스러운 적을 상대로 잘 방어하고 있었다. 여기선 군인들의 수가 위키의 40명과는 다르게 60명이라 묘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전투가 앞에서 소개한 해상전인지 별도의 전투인지는 모호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구의 우두머리가 항복 협상을 위해 일본 장군이라고 묘사합니다. 까리온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들이 약탈자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먼저 그곳에 있었고 왕의 명령에 따라 왔었다고 합니다. 1582년은 훈노지의 변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한 해죠. 명나라를 강타한 1540에서 60년대의 왜구는 히라도의 영주인 마스라 같은 일부 군소 영주와 관련이 깊었습니다만 1580년대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명 운우는 거짓말일 확률이 커 보입니다. 결국 전투가 벌어졌는데 스페인 측은 한 명이 전사할 동안 수많은 일본인이 전사했다. 그 한 명도 요새 안에서 사고로 죽었다. 앞에 편지가 쓰여진 며칠 뒤 1582년 7월 1일 총독 곤살로 롱킬로가 쓴 편지에 의하면 카가얀 근방에서 적의 함선 2척을 만나 교전이 벌어지고 그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항복했는데 스페인 측은 3명의 군인이 사망했지만 일본인들은 우두머리와 그의 아들을 포함해 200명이 사망했다. 스페인 측의 기록인 것을 감안하고 봐도 왜구들에게 역시 갑옷, 파이크, 총기 및 포병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엄청난 전사비로 보입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크게 해상전과 육상전이 벌어졌는데 각 전투에서 몇 척의 배와 병력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급된 전체 병력은 갤리 1척 플러스 60명의 병사, 위키에선 슬롭 5척, 경함 1척, 정크선 1척과 삼판 18척 플러스 1000명의 왜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병력 수에 의문을 품은 해외의 한 게시물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그 시대의 갤리는 약 190명의 노젓는 인력과 80에서 100명의 병사를 태울 수 있었고 프리깃에는 90명의 선원을 태울 수 있었다. 위키에선 5척의 슬롭이라고 하는데 론킬로의 편지에는 프리가타입니다.
60명의 스페인 병사는 축소된 수일 것이다. 그리고 18척의 sampan에 1000명의 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3에서 5m 정도의 작은 보트에 평균 56명이나 탑승이 가능했을 리는 없다. sampan 한 척당 현실적으로 10명을 태웠다면 180에서 2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즉 오히려 스페인 측 1000명 대 왜구 200명이죠. 하지만 이 분석도 일본 측에 편향적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프리가타는 80에서 100년 뒤에 프리깃과는 완전히 다른 노를 젓는 작은 배다라고 바로 반박당하더군요. 또 위키에서 이 해상전의 묘사를 보면 스페인군이 왜구의 배에 올랐다가 다시 자신들의 배 왜구의 등선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 작은 보트 사이즈의 sampan이 아니었을 확률도 크죠. 방금 소개한 론킬로의 편지에서도 왜구의 배 2척과 마주쳤고 왜구는 200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애초에 왜구들이 탑승했던 베이 사이즈가 큰 배였거나 작은 sampan이었다면 왜구의 숫자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해외 역덕들의 토론을 보고 흥미로웠던 점은 중립적 혹은 일본 역사의 우호적인 시각의 경우 왜구라고는 하지만 인터내셔널 해적이라는 점과 sampan의 크기를 근거로 왜구의 수가 훨씬 적었을 것, 스페인 측의 병력 수가 너무 적게 묘사됐다. 배의 규모를 보면 오히려 스페인 측이 더 인원이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카타나나 사무라이의 무력이 과장되었다는 여러 설에 이 전투를 끼워 넣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컸고 중립적 혹은 반대 측에선 기록이 듬성듬성하지만 신뢰한다면 당시 스페인 병사들은 우수한 투구와 흉갑, 마린 파이크, 검, 화약 무기 등 조합된 유닛으로 전투 훈련을 받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최강의 부대이기에 충분히 우월한 수의 해적들을 이겼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보통 이 사건을 사무라이 전사들과 유럽 정규군이 붙은 이례적인 전투라고 소개합니다. 근거로는 왜구에 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서양권에서 사무라이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 애매하게 사무라이 워리어라고 표현하거나 카타나를 든 일본인 하면 다 사무라이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노사 세노라 영상에서 역시 제가 사무라이 대 포르투갈 상인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소개했었는데 같은 맥락의 어그로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아리마 영주를 사무라이로 볼 수도 있고 참고한 서양 측 기록에서 사무라이로 표현했지만 이런 류의 미시적인 소개에서는 좀 더 신경 썼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상의 방향성을 검술 대결로 자극적으로 끌고 간 점 역시 인정합니다. 카가얀 관련 자료들도 보면 중간중간 빈 곳이 많아서 의도에 따라 사무라이 대 테르시오나 사무라이 대 로델레로 간의 대결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면 정말 궁금한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은 텅 비어버려서 뇌피셜로 채워야 되더군요. 어퍼컬처 컨셉 자체가 대결 구도로 비교하는 것이라 개인적 의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팩트와 뇌피셜은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사 세노라 영상 초반에 검도 대 펜싱 같은 어그로 멘트들은 삭제하겠습니다. 기존 웹상에서 단순히 노사 세노라 하면 사무라이 1000여 명이 소수의 포르투갈 선원에게 칼싸움으로 패한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나름 4일간의 전투 내용을 소개한 것에서 의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백병전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전투였습니다. 이 부분은 페소아 선장이 직접 일본군 2명을 베어 죽였다는 부분과 갑판에 불이 났을 때 배의 화재 진압 과 등선 부대를 동시에 상대하기 힘들어 자폭 결정을 했다는 구절을 제가 과대 해석한 부분입니다. 다만 카타나 대 레이피어 대결이 벌어졌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바로 뒤 가상 대결 영상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닐까 합니다. 다시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10년 전인 카가얀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일본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일찍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외구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적 정지령을 내린 것 역시 외구의 무역권을 장악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려던 것이었죠. 부가적으로 해적들을 정규 수군화시켜 전쟁 준비를 착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에 대한 지식을 점점 쌓아갔다는 부분 역시 조선과 차이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 계속됩니다.